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이제 교재도 200번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11번부터 215번까지. 자, 211번은요,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과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논리 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일단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번역만 먼저 한번 해보자. Its forest habitat. 자, 그것의 숲의 어떤 서식지는 오른쪽에 단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이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좀 해놓을게요. 숲의 서식지는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In the mountains, a mountainous area of southwest China. 그러니까 산악 지역인 중국의 남서쪽의 그런 산악 지역에서의 그러한 그것들 좀 나오겠지만 이제 이게 팬더를 얘기하는 거죠. 팬더의 숲의 서식지는 is 주어 동사도 꽤 멀었습니다. is increasingly becoming destroyed.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by roads and railroads. 도로나 어떤 그런 railroad 그럼 철로겠죠? 철로들에 의해서. 자, 물어볼게요. 지금 읽어봤는데 fact, 이건 지금 사실이니 아니면 opinion, 의견이니? 읽어보니까 이런 도로나 혹은 철로들에 의해서 팬더들의 서식지가 점점점 파괴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건 사실이야 의견이야? 당연히 사실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사실은 사실인데 긍정적인 사실이니 부정적인 사실이니? 부정적인 사실이지. 그러면 니네가 독해를 하다가 이런 부정적인 사실이 나오게 되면 늘 problem,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문제 제기구나. 그러면 다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니?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건 사실이야 의견이야? 의견이겠죠. 즉 의견 부분이 좀 이따 다음 문장이 이어져 나오겠지만 솔루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앞으로 독해를 하시다가 사실이 나왔는데 그 사실이 뭔가 부정적인 사실이라면 문제제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게 의견이고 동시에 해결책이겠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독해적으로 하나 더 잡아드릴 게 있습니다. 자, 문법적인 건 정리해봤고요. 독해적으로는 이 부분이요. is increasingly는 중간에 낀 거고 becoming destroyed인데 이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이쪽 좀 잠깐 볼게요.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어떤 두 말을 합쳐서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 하는 중이다. 맞지? 그 다음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 되다 당하다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이 두 말을 합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 하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 되다 당하다 해지다. 맞지? 그럼 우리말로 합쳐봐.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 이렇게 말이 합쳐지네. 이걸 이제 뭐 현재 진행 수동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뭐 전혀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너는 결론적으로 이 두 말을 합치면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라고 번역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고스란히 합쳐서 내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니? be, 합쳐봐. be에다 ing 붙이면 being pp라는 문장 꼴이 나오지. 그럼 being pp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뜻이 뭐라고요? 뭐 되는, 당하는, 해지는 중이다. 인데 이 글은 여기 이 비동사 자리에다가 becoming을 써서 조금 더 의미를 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란 말을 더 강조한 것뿐이야. being 자리에 becoming 써도 비슷한 뜻이고 왜냐면 become의 뜻도 뭐 되다잖아. 비동사의 뜻도 뭐 되다인데 되다라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되어지는 중이다. 그럼 한 번 더 정확히 번역해 볼게. 보자. 자, 팬다의 그런 숲의 서식지가 중국의 산악 지역에 있는 남서쪽의 산악 지역에 있는 그 팬더의 서식지가 is, 자, 그럼 점점점 증가적으로란 말은 중간에 껴들어간 거고 becoming destroyed, 파괴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됐나요? 자, 그리고 정리할 게 또 있네요. 자, 단어,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얘기 좀 다시 보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habitat 이런 단어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영어 단어에서 이 habit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뜻으로 알고 있지? 보통은 습관이란 뜻으로 알고 있지. 근데 이게 이 단어의 어원을 깊이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단어의 깊이 있는 원래 어원은 살다의 뜻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habit이란 말이 들으면 어디에 살다라는 거야. 됐지? 좀 이따 다른 단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거기다가 장소를 지칭하는 at이라는 어떤 전미사, 특히 전치사적 뜻을 가진 at, 그럼 어떤 곳, 장소, 특정 지점이지? 그게 합쳐져 버린 거야. 그래서 habitat 하게 되면 사는 곳이란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뜻은 서식지.
근데 사람한테는 서식지가 아니라 뭐라고 하겠니? 선생님 서식지가 어디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거주지란 뜻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 얘기가 나오면 거주지, 동식물 얘기가 나오면 서식지입니다. habitat. 정리됐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같이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가 바로 inhabit이죠. inhabit. 이것도 보니까 살다라는 어원이 그대로 붙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도 잠깐 접두사가 어디 안에라는 at과 좀 비슷한 뜻을 가진 전치사가 붙었지. 이것도 어디에 살다인데 얘는 동사로 파생이 된 거야. 되니? 그래서 이건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떨어뜨려서 썼지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보통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그러면 보통 어디에란 뜻을 가진 전치사 뭐가 붙니? 뭐 이런 말들이 보통 붙잖니? 근데 이건 이미 어원상 뭐가 붙었어? 이미 어원상 in이란 말이 붙었지. 그래서 이건 전치사 in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어디에 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같이 어디에 살다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우리는 live 정도만 알고 있는데 우리 수능 수준에서 조금만 높여보면요. 일단 dwell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그다음 발음 조심하세요. reside 아니고 reside. 이것도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인데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치사 in이 일반적으로 붙죠. 이렇게 이게 어디에 살다 거주하답니다. 자, 나온 김에 계속 할 게 많네. dwell은 하나 조심할 게 dwell on 하게 되면 뜻이 또 달라져 버립니다. on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 계속 달라붙어서 이러고 있다.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dwell on 하게 되면 뜻이 전치사에 따라서 아예 달라지니까 주의하도록. 됐습니까? 되니? 자, 단어 정리 다 필기해 놓고요. 됐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211번 했고요. 자, 이어서 212번 가볼게요. 그럼 이제 팬더 얘기로 넘어가는데 일단 문법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출제 의도가 되게 쉽네요. 일단 출제 의도가 뭐니? 병렬 구조, 선택지 앞에 and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모양새가 병렬되는지 보면 되는데 좀 쉬웠던 게 한눈에 좀 나열되는 물론 조금 길긴 했다. 근데 잘 봐봐. 동사 원형 쓸래, to 쓸래 하고 문장 앞을 쭉 봤더니 형광펜 느껴져? It is vital. 그것이 중요합니다. 1번 하는 것과 그 다음 블라블라블라블라 좀 길었네. 2번 하는 것과 그리고 좀 떨어져서 나열되는 거 느껴지지?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3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이렇게 풀렸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논리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211번과 212번 좀 연결 좀 해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1번은 사실인데 안 좋은 사실. 팬더들의 서식지가 뭔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문장 구조가 나왔냐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알아둘 만한, 그래서 주제문이나 의견이나 해결책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패턴이 하나 나왔어요. 잠깐 이쪽 좀 볼게요. 여기서 문법은 좀 되게 간단했었고요. 지금 이 문장을 딱 봤더니 문장 맨 앞대가리에 to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문장 맨 앞대가리에 to로 출발하면 일단 해석은 동사처럼 하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 무맥상 과거면 뭐 했다 이렇게요. 기억나야 돼. 자, 그런데 뒤에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좀 달라진다 그랬었죠? 맨 앞에 to가 튀어나오면 뭐 한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봤더니 뒤에 동사가 다시 나온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읽었던 게 주어란 얘기니까 대답하면서 수업 들어봐. 이 동사 앞에서 무슨 말을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해석이 되니? 좀 더 직독직해가 되는 거니? 여기다가 그것은 내지는 그것이 이런 말을 좀 넣어주면 to 한다? 그것은 뭐 한다? 이렇게요. 근데 to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와서 똑같이 뭐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가 문장이 이어지네. 그러면 이때 to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 to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요. 자, 해석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논리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장의 패턴은 2번 패턴인데 이런 식으로 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가 동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일 때 이쪽에 어떤 필자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한국 축구가 발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정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뭐가 되는 거야?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정착시키자. 이게 이 글의 요지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심하면 주제문까지도 돼요. 일단 이게 하나 걸린 거야. 이 지문은. 즐기 좀 해놓고요. 잠깐 멈추고. 됐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봐. 이제 동사처럼 일단 번역한다. To ensure. 확실하게 한다.
동사처럼 확실하게 한다. 뭘 확실하게? The giant panda, 이 팬더곰이 has a future, 미래를 갖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주어 동사 떴으니까 여기다 무슨 말 넣어줘? 여기다 무슨 말? 이런 거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패턴 하나요. 그러면 일단 이 뒷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습니다. 여기 형광펜. It is vital. 여기 형광펜. It is vital. 되니? 잠깐 여기 좀 보자. 또. 슉슉. 또 중요한 게 자꾸 나오네요. 이 독해할 때 it is 패턴, it is 형용사 패턴은 늘 주제에 연결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용사다라고 할 때 이 형용사 자리에 긍정적인 거나 내지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게 되고,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때 이슬을 지칭하는 건 뒤에 투부정사나 내지는 이제 대부분은 대절의 형태로 뒤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 이거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가주어 뭐 이런 구조야.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봐. 그것은 형용사다인데 이 형용사 자리에 뭔가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필수적이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이 그것이 예일 텐데 얘를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당연히. 뭐 해라가 되겠지. 긍정적인 얘기가 앞에 이어져 나왔었다면. 되니? 앞에 긍정적인 얘기가 이어져 나왔었다면. 그러면 앞에 부정적인 얘기, 그것은 참 의심스럽다. 그것은 불필요하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걸 하지? 마라가 뒤에 이어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패턴도, 즉 it's 형용사 놓고 긍부정이 느껴질 때 주제하고 연결이 참 많이 돼요. 되니? 필기됐어? 그럼 봐. 다시 갑니다. 확실하게 한다. 이 자이언트 팬더, 큰 우리 팬더 곰들이 해서 future, 미래를 갖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s vital, 단어 외워. 그것은 중요하다, 중대하다. 그럼 뭐야? 지금부터 나오는 걸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해결책이 1번, 2번, 그리고 3번하고 열거가 된 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뭐 하는 게 중요하다? To preserve the complex ecosystem. 이 복잡한 생태계를 preserve, 보존하는 것이. 근데 어떤 생태계야? It lives, 이 팬더곰들이 살고 있는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carry out research. 자, 연구를 carry out, 옮기는 거 아니야. carry out은 실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뜻이지. 연구를 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into its physical needs. 그것의 물리적인, 그 팬더곰의 물리적인 그런 필요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to discover the reasons, 그 이유를 또 발견해야 된대요. For its low reproduction rate, 그것의 reproduction,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re가 다시거든. production이 생산이야. 되니? 그럼 이제 이걸 재생산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를 다시 만드는 건 재생산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하니? 번식이라고 번역을 하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낮은 번식 비율에 대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11번과 212번 논리적으로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좀 설명이 좀 많이 연결이 됐네요. 자, 잡아놓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213번. 가정법인데요. 아이고,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 게 좀 나오네요. 이게 문법 이름이 사실은 이제 가정법 섹터에 좀 포함이 되는데, 언뜻 선택지만 놓고 보면 말이야. 동사 원형 쓸래? 동사의 과거 형태 쓸래? 그래서 언뜻 보면 시제 문제 같거든? 그래서 앞에도 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과거네 이러면 이제 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정법 중에서 한번 물어볼게. 가정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 얘기야.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가정법은 대답해봐.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야? 안 일어난 일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법 그러면 if, 만약에 이런 거, 그게 대부분의 가정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가정법은 if가 아닌데 가정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요. 넘겨주세요. 바로 당위성의 should라는 겁니다. 당위성의 should.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요. 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항상 붙게 되는 것들이요. 그럼 생각해봐. 해야 된다라는 건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지. 그래서 또 가정법 영역에 좀 속해요. 그래서 동사들 가운데서 이런 동사들이요. 뭔가 명령한다거나, 뭔가라고 주장한다거나, 제안한다거나, 요청한다거나, 요구하는 느낌의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이거든.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잘 생각해봐. J7은 명령했다. J7은 주장했다. 제안했다. 요청했다. 요구했다. 너희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했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뒤에는 해야 한다의 뜻을 가진 뭘 쓰게 되는 거야? should를 짝으로 쓰게 된다고. 다시 한번. 앞에 나온 동사 자리에
당위성, 마땅히 뭐뭐 해야 함, 뭐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동사들이 대표적으로 뭔가를 명령한다거나 주장한다거나 제안한다거나 요청한다거나 요구한다거나 하는 동사들인데 해석상 자연스럽게 뒤에 should가 오게 된단 말이야. 문제는 하도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should를 말 안 해도 알지? 하고 뭐 해버려? 생략해버리고 밑도 끝도 없이 뭐만 덩그러니 갖다 쓰게 되는가? 보이진 않지만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동사 원형을 갖다 쓰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법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요. 문제는 조금 꽈쓸 때죠. 네, 보여주세요. 뭐냐면 주장한다거나 뭔가 suggest의 단어의 경우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주장할 때 물론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지. 근데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니? 사실이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야 이랬었어 저랬었어 라고 뭐 했었다고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지. 또 suggest의 경우에 넌 제안하다만 알고 있죠? 근데 뭔가를 암시하다, 뭔가를 보여주다의 뜻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should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고요. 그냥 주어 다음에 동사 네 쓰고 싶은 동사를 쓰면 돼. 이걸 지금 왜 가르쳐 주냐면 아무 생각 없이 명령, 주장, 제안, 요청 다음에 should가 오고 should는 생략돼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여기까지 공부한 것도 다행인데 이렇게 암기해버리면 틀린다고요. 조그만 꽃 문제는. 기본 패턴은 이거야. 명령, 주장, 제안, 요청, 요구와 관련된 동사들이 나오면 이건 우리말에도 있는 어법이야.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주장하고 명령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should가 오게 되고 그 should는 생략된 채로 생략은 왜요? 뻔히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면서 동사 원형을 쓰게 된다. 주의하실 건 insist가 뭔가 문맥을 봤더니 해야 한다고 주장, 즉 당위성이 없고 사실을 주장한다거나 suggest가 제안한다 이런 뜻 말고 어떤 사실을 보여준다, 암시하다의 뜻일 때는 뒤에 should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냥 동사를 쓰면 된다. 바로 예문 보여줄게요. 봐. 학생들은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대요. Mr. J가 gonna diet는 다이어트 한답니다. 그럼 여기가 답이면 동사 원형 썼지. 시제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너는 생각하면 되는 거야?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답이면 그냥 과거니까 과거 그냥 갖다 쓴 거지. 근데 생각해봐. 학생들은 주장했어. 제이쌤이 대답 잘해라. 다이어트를 대답 잘해. 해야 한다고 주장했겠니? 다이어트를 했다고 주장하겠니? 정답은 몰라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둘 다 말이 돼요. 선생님 좀 개 돼지 같아요. 진짜 살 좀 빼세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야 너 그러지 마 제이쌤 저게 살을 뺀 거야 뺐는데 저래 다이어트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해야 한다고 했었다고 사실을 주장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중요해요. 그럼 이 문맥을 줘볼게요. 그래서 그는 accepted their request.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대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대. 그럼 앞에는 요청, 요구를 했다는 얘기지. 그럼 살을 빼야 한다고. 그럼 이건 고가 답이겠죠.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치? 근데 그 다음 문맥을 줘볼게요. 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그는 had been really fat before. 저는 진짜 완전 개돼지였다. 라는 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겠니? 했다고 주장했겠니? 애들이. 이 말이 뒤에 이어진 걸로 보니까. 진짜 저 사람 저를 살 뺀 게 저래. 완전 전에는 110kg 나가고 진짜야. 110kg 나가고 맞는 옷이 없었어. 이것도 진짜야. 됐지? 그나마 지금 웃음 맞죠? 그래서 이런 문맥이라면 다이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와서 테스트 볼 때 두 개 문맥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적절히 골라보고 해석을 해보고 문맥을 보는 거야. 알겠어? 그냥 외우지 마시라고요.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제 이 문제가 앞에 있는 recommend 형광펜. recommend를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나지? 선생님, 이거 옷 어디서 샀어요? 나 이거 이 양복점에서 맞췄는데, 내가 여기 추천해줄게. 여기 recommend인데야, recommend. recommend인데요. 왜였지? recommend. 추천하다. 좋아. 자, 추천을 했습니다. 혹은 뭔가 제안, 요청,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권고했습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라고. 이 교육 당국이 권고를 했는데 학교가 숫자를 학생들에게 줬다고 권고했겠니? 줘야 한다고 권고를 했겠니? 줬다고 권고했단 말은 이상하잖아. 당연히 정답 뭐가 되는 거야? 주어야 한다고. 그래서 기부가 답이고 그럼 이미 보이진 않지만 뭐가 생략된 거야? 네가 대답해봐. should가 생략된 거지. 그런데 무턱대고 외우니까 추천, 명령, 주장, 제안, 요청, 이렇게 나왔으니까 should가 생략.
외워서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고 해석해 보시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자, 해석 마저 좀 해볼게요. 이것도 뒤에 이어지는 214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간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뭔가 추천, 권고를 했는데 학교가 학생들에게 숫자를 줘야 돼. In order of 뭐의 순서로 한국 알파벳이니까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줘야 합니다라고 권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키 순으로 번호를 줬거든. 1, 2, 3, 4, 5. 근데 야 그러지 마. 그럼 키 작은 애들에 대한 차별이야. 그냥 기억 니은 순으로 그냥 번호 줘라고 권고했대.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의견이야. 그런데 214번을 봤더니 여기서 필자의 의견이 느껴지길 바래요. 네가 보고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를 판단해봐. 그들은 또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Short students, 키 좀 작은 학생들은 sandwiched, 근데 뭐 된 학생들이야? 끼어진, 여기는 샌드위치는 샌드위치 했다가 아니라 샌드위치 된이겠지.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했다가 아니라 뭐 된이야. 큰 학생들 사이에 끼어진 학생들은 do not properly understand teachers' introductions. 교사들의 introductions, 지도를 적절히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그들은 또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can lead to an accident, 뭔가 사고를 이어갈 수 있다, 사고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럼 생각해봐. 키 손으로 번호했을 때 키 작은 애가 사이에 낄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가나다 손으로 했을 때 애들이 키 작은 사이에, 키 큰 애들 사이에 낄 수 있는 거야? 네가 대답해봐. 가나다 손으로 하다 보면 키 작은 애가 중간에 낄 수 있지. 그럼 필자 의견이 간접적으로 느껴집니까? 당연히 뭐 하자는 얘기야? 정답은 키 순서대로 번호를 책정하자. 이런 의견이 들어갔겠죠. 알겠지? 이렇게 의견 잡는 것까지 연습했고요. 이제 마지막 215번 갑니다. 시제 문제가 좀 떴네요. 오늘 좀 이 시제 문제에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 has냐 had냐 물어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has 하게 되면 현재 완료죠. has been이니까. had been은 어쨌든 무슨 과거 완료가 되고 had는 그럼 어쨌든 무슨 시제야? 무조건 과거 시제지. has는 일단 무슨 시제야? has 자체는 현재 시제죠. 형광펜. 과거 나왔잖아. 끝. 정답은요? had been.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현재 완료냐, 과거 완료냐는 어떻게 푸시면 된다? 문맥상 과거 시제가 있으면 정답이